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네, 오늘은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제 눈매 수술 있죠? 눈꺼풀 거상술. 그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모가 수술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까지 제가 기록을 조금씩 해왔었어요. 눈꺼풀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눈꺼풀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수술인 거예요. 거상이니까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요 눈썹 바로 아랫부분이나 요 안쪽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해요. 약간 이렇게 살을 들어 올려서 아무래도 인상이 조금 더 밝고 경쾌해 보이겠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은 왜 이게 눈꺼풀이 많이 처지죠. 그래서 이제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왜 그런 오해도 받죠. 기분 안 좋아? 심술스러워 보여. 약간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 눈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눈꺼풀 거상에 대한 저의 이 스토리 같이 공유하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눈꺼풀 거상을 굉장히 예전부터 조금 들었었어요. 업계 지인 선배분들이 이렇게 이제 중년의 나이를 거치면서 요 수술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런 건 알고는 있었는데 2년 만에 제가 결심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이 눈꺼풀 거상 수술은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술 중에 하나래요. 실제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후 수술을 받았던 그런 지인분들 중에서 다 만족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어요. 근데 만족도가 왜 이렇게 높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쌍꺼풀이라든가 그런 수술보다는 굉장히 내추럴하게 그렇게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술을 하고 나도 되게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본인만 되게 많이 알고 많이 만족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달라 보인다, 좀 더 어려 보인다, 인상이 조금 밝아 보인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만족감이 상당히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인 것 같아요. 찬찬히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수술은 한 1시간 약간 넘긴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소요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준비 과정이나 수술하는 과정, 그리고 수술 이후에 마취가 깨는 그런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기억에 남는 거는 수면 마취를 아주 깊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수술 중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눈 떠보세요, 다시 감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을 계속 뜨게 하세요. 눈을 떴을 때 눈매 모양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서인지 마취가 깊지 않아서 수술하시는 그런 과정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꼬맨다의 느낌, 뭐 여기 약간 여기를 하시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수술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깨게 되면은 이제 뭐 진통제에 관계된 거, 그런 거 처방전하고요. 항생제 기능이 있는 그런 연고래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발라주라고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톰한 밴드를 이렇게 붙여주시거든요. 그걸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24시간 정도를 놔두게 되는데, 그 수술 당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한 5일 정도는 약간 상체를 높이셔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5일 정도를 약간 쿠션 같은 거를 뒤에다 이렇게 놓고 반 정도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높여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너무 흉측하죠. 실제로는 더 무서웠어요. 무섭도록 많이 저는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붓기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수술한 다음 날 제가 찍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 수술은 여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미간하고 여기 눈 아래 인처, 여기까지가 다 저는 부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었었는데, 그리고 첫날 밤 잤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꽤 욱신욱신했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잤었는데, 그래도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뚫고 굉장히 욱신욱신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아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욱신하고 뭔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욱신욱신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생살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를 꼬매놓은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들었던 것보다는 많이 부었었어요. 공식적인 그런 일 같은 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냥 다행히 스케줄을 한 일주일 정도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몰골을 좀 덜 보이면서 집에서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많이 부어있는 상태 정도는 한 3, 4일 정도는 저는 갔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날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반창고를 집에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떼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뗀 다음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반창고 뗄 때 그렇게 뭐 아프지는 않았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그냥 또로로로로 이렇게 뺐더니 요렇게 되어 있었고, 구매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공포 영화에 있는 특수분장한 것 같지 않아요? 꼬맨조 자국들 있죠. 저런 실밥 자국들이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약간씩 욱신거림은 조금 잦아들면서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이런 데가 너무 전체적으로 부어있다 보니까 느낌이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그렇게 긴 밤을 보냈고요. 요거는 수술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은 제가 자연광에서 일부러 한번 찍어봤는데, 이때는 더 신기한 거는 수술한 그 직후에 부은 것보다 더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붓기가 점점 더 이렇게 얼굴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눈 밑에 있는 데까지도 얼굴 전체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붓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붓기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속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건 한 4일째 되는 사진인데, 불긋불긋한 기는 조금 없어지고 오히려 그건 약간 거뭇거뭇하게 그렇게 멍자국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었고요. 이때부터는 약간 이런 걸 느껴요. 여기 실밥 있는 부분이 약간 아주 가끔씩 떼꼼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약간 꿰매주신 부분이 약간 찢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실밥 파트가 이렇게 떼꼼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붓기는 좀 빠지고 있었네요. 요거는 5일차 됐을 때의 사진인데, 요 사진 보시면은 이제 실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수술한 지 5일째 되는 날 이제 실밥을 빼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밥 빼는 과정은 진짜 너무너무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아무 느낌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실밥을 뽑았는데, 아무래도 그 거뭇거뭇한 실밥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실밥 자리는 약간 빨갛한 상태고, 요때 역시도 약간 떼꼼 그런 느낌들이 아주 간간히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여전히 살짝쿵 성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세안할 때 조금 많이 조심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실밥까지 다 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조금이라도 잘못 이렇게 잡아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렇게 다물어진 이런 살들이 혹시라도 뭐 잘못돼서 이렇게 열리거나 뭐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세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런 데는 손이 안 닿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세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 사진은 딱 8일이 되었을 때 사진이에요. 8일차가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붓기가 많이 빠져서 너무 그래도 조금 살만하고, 굉장히 눈매가 확 올라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사진 찍을 때 조금 웃음이 좀 나오네요. 이때에도 떼꼼 느낌은 가끔 있었어요. 수술한 데 여기 근처 있죠. 그런 데를 살짝 만지면은 뭔가 여기가 아프진 않은데 항상 뭔가 여기가 의식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 사진은요, 열흘째 되는 사진이에요. 뿔긋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붓기가 좀 가라앉으니까 아주 살 것 같더라고요. 요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약간 컨실러 같은 것만 조금만 챙겨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짝 아주 얇게 조금 바르고 다니긴 했어요, 일할 때. 그렇게 하면은 술을 거하게 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서는 나가면은 다른 분들이 눈인데가 좀 뭔가 했는데 뭐가 여기가 예전 같지 않다, 막 이렇게 그렇게 눈매를 좀 알아봐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붓기는 있으니까 뭔가 약간 자연스럽진 않은데 뭔가 뭐 한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 12일째 된 사진이고요. 천천히 잘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있죠. 요때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약간 손 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브로우를 약간 살짝 터치해가지고 가려움을 좀 해소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지 한 열흘이 지금 넘어가면서 수술한 직후에 그런 모습 같은 게 많이 좀 빠지죠. 그리고 살짝 얇은 피부 화장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아무 무리 당연히 없고, 이렇게 보는 지인들도 이렇게 조금 덜 무서워하고, 눈매는 바짝 올라가 있죠, 지금 보면. 다시 봤는데 참 이 과정이 네. 짠하면서도 대견하네요, 홍이모. 요거는 12일째 된 사진인데요. 이때에도 간질간질한 느낌은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뭐 수술 자국 같은 게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밸런스가 틀리게 이렇게 수술한 그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앵글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얼굴에 있어서의 그 눈의 그 위치 있죠. 이것도 보면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그런 방향대로 수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 눈보다는 이쪽 눈이 살짝 더 이렇게 더 약간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눈매 느낌은 있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 있는 데가 더 많이 그 자국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더 길어요, 보면은. 근데도 아직 열을 조금 넘은 상태여서 약간 뭔가 여기가 뭐 한 사람? 그 느낌은 상당히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지나서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가끔씩 간지러운 그런 느낌들, 그리고 약간 떼꼬난 느낌 가끔 있고 점점 더 회복되고 붓기는 훨씬 더 가라앉고 그리고 좀 더 내추럴하게 눈매가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수술 후 한 17일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남아있던 그런 붉은 자국들도 점점 되게 많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이때가 되니까 점점 간지러움은 조금 더 심해져요. 왜냐면 아마 상처가 치유되다 보니까 아마 더 간질간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요렇게 간지러움을 해소했다면 이때부터는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간지러움을 좀 해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20일 정도 됐을 때 모습이고요. 피부 화장을 아예 안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수술 자국 있죠. 그 부분만 아주 얇게 컨실러만 그렇게 한 상태거든요. 너무너무 거의 깜쪽 같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간 피부 표면 같은 게 우글우글한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눈두덩이 항상 제가 평생을 느껴오고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약간 무거워지면서 그 느꼈던 그 눈꺼풀에 제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게감이 아니어서 매일 아침마다 약간 눈을 계속 깜빡깜빡 내 눈두덩이 이 무게감 맞나? 이럴 정도로 약간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확인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신있게 아주 눈두덩이를 보라며 사진을 찍어댔네요. 네, 이 사진은 20일이 넘어가면서의 그 눈매 모습인데 약간 여기가 이렇게 그 밸런스가 조금 안 맞음으로 인해서 여기 더 당겨진 부분 있죠. 그 눈매 있는 데는 살짝 제가 가졌던 원래 눈 앞머리 그 눈매 느낌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약간 눈매가 약간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 느낌은 조금 제가 걱정이 좀 되긴 됐었어요. 눈 수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파트잖아요. 왜냐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가장 처음으로 아이 컨택하는 부분이 이 눈매이고 눈매 분위기 자체가 왜 사람의 이미지를 그냥 완전히 바로 결정하는 정도로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눈매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 느낌까지 바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눈이 많이 변화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아유, 이제는 뭐 한바구음까지 짓네요. 요거는 거의 이제 한 달이 됐을 때 눈매 모습인데요. 살짝 제가 화장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요때는 이제 간간이 있는 정도의 그런 가려움 정도? 뭐 눈 화장을 하고 이렇게 피부 화장 같은 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수술이나 뭐 같은 걸 했다는 그런 느낌은 사람들한테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깜쪽 같은 정도로 완전히 이게 회복이 된 상태예요. 다만 그냥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해졌어. 왜 이렇게 젊어 보여. 좀 좋아 보이네 얼굴. 이런 칭찬 받는 정도의 그런 날들이었어요. 이쪽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쪽 눈매하고는 살짝 다르죠. 약간 조금 더 당겨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눈매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훌쩍 넘어서 그 수술한 자국 부분에 약간 이렇게 불긋불긋한 그런 살성이 아직은 남아있고, 그 이외에는 굉장히 깨끗한 정도고, 요때 정도 되면요, 뭐 간질간질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사라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약간 여기가 내 살같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약간 여기가 뭔가 약간 멍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 정도쯤에는요, 거의 뭐 이런 데 스치거나 뭐 이런 거 자극되거나 이런 거에 별로 큰 그런 신경 쓰임 없이 뭐 세안이라든가 샤워, 스킨케어 같은 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네, 오늘 이렇게요. 중년의 홍이모가 한 눈꺼풀 거상술의 영상 보여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속이 많이 후련하세요? 비용은 한 200만 원 선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수술한 지 한 달 하고 2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눈매를 체크업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서 체크업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약간 걱정했었던 눈매 느낌이 살짝 여기가 약간 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난 요 눈매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건 나스럽지 않아서 좀 저는 걱정돼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고 시간이 더 그 이상으로 지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더 내추럴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안심을 했고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눈매를 한번 체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시님들 2년 전에 이 눈꺼풀 거상을 한 지인분이 있거든요.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눈매 달라짐이라든가 이 느낌은 어때요? 그랬거든요.
원래 모든 그 수술들이 그렇지만은 처음에 했을 때가 그 가장 효과가 가장 극대화돼서 이렇게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중력에 의해서 요 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많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때로는 다시 그런 노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많이 처지기도 한대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매가 많이 퉁퉁하시고 그리고 이런 눈꼬리나 눈매 같은 데가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처져 내려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너무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내추럴하게 눈매가 조금 더 리프팅 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엄마한테 권할 분들 어서 빨리 권하시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메이크업에 관계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모 괜찮지? 이 영상 만든 거.